건강한 먹을거리가 일상 속 화두인 지금 조미료에 승부를 건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인체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 도자기 굽는 마을에선 800도 고온의 장작가마에 마치 도자기 굽듯 소금을 구워냅니다. 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불순물을 날리려 불과 한판 사투를 벌이는데요. 잘 익었네. 열기를 견디고 순수한 맛 남은 도자기 소금. 거기에 자연 감칠맛을 더한 그들만의 천연 맛소금은 그야말로 인고의 산물이죠. 완전히 뜨거워요. 고추가 썰어진 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얼굴이 좀 따가워가지고요. 천연 조미료 공장에서 청양고추를 분말화 하느라 애를 먹습니다.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다는데요. 수분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건조돼 있으면은 더 매워서 작업이 많이 힘들어요. 특히 한국의 매운맛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최근 국내외로 인기라는 한 천연 조미료 덕에 작업자들은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는데요. 화학조미료가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환자들이나 건강식품 찾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맛내기를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충북 단양군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긴 지역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이야, 상다리가 휘어지겠군요. 이 각양각색의 음식에 한국인이 많이들 좋아하는 마늘의 맛을 더욱 극대화시킨 뭔가가 들었답니다. 음식 맛을 본 사람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소감을 말하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고요. 간이 잘 맞아요. 짜지 않게. 조미료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부에 쓰는 것보다 마늘을 골고루 많이 넣어서 반찬에 만들었기 때문에 느끼한 맛도 없고 개운하고 조미료가 들지 않았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되게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어요. 호호, 맛의 비밀이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풍부한 재료와 신선도, 손맛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한 비결 하나가 있긴 하답니다. 김치나 불김치 같은 거 할 때는 저희 집에 최고 맛있는 정말 7년 이상 숙성된 간수를 뺀 소금만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마늘 소금은 생마늘이 들어가야 되는 요리에는 마늘 소금을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다름 아닌 소금이 그 비결이랍니다. 그중에서도 이 마늘 소금이 바로 음식 맛내기의 한 수라는데요. 생마늘이 들어가면 음식이 빨리 신다거나 너무 강하거나 마늘 향이 진하거나, 그런데 이 마늘 소금은 넉넉하게 넣어도 그렇게 맵거나 애써거나 거부가 반응 나는 그런 마늘의 향이 좀 없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게다가 화학 성분 하나 없이도 풍부한 감칠맛을 낸다죠. 그 기특한 천연 맛소금을 만드는 곳을 찾아 도착한 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의 중턱.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한 창고에서 커다란 몸집의 자루 하나가 들립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소금을 구우려고 공장으로 운반 중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소금입니다. 그러고 보니 창고 안은 자루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신안 비금도에서 온 천일염이라는데요. 이게 약 한 400톤 정도 있습니다. 12년 전에 당시에 고가를 주고 산 거 사서 12년 동안 보관한 겁니다, 이게. 이 많은 양의 천일염이 무려 10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이나 내륙, 그것도 산 중턱인 이곳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는 건데요. 오랜 시간 묵혀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염도 간수 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래 보면은 원래 이 망 자체가 밑에가
그 망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재질이 아니고 망사로 되어 있어서 물이 다 간수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에 안 붙고 이래 만져도 보실보실하고 이래 먹어도 단맛이 납니다. 이게 소금이 짠맛이 안 나고 단맛이 나요. 천일염의 간수는 맛이 쓴 데다 불순물이 섞여서 뺄수록 좋다지만 이 많은 소금을 관리하는 것도 일입니다. 자루의 위치를 바꿔가며 간수가 바닥에 망사로 잘 빠지게 하는 일이 쉽진 않죠. 그렇게 애지중지 관리하는 소금, 행여 쏟기라도 할까. 작업자들 모습에 긴장감이 역력한데요. 이 한 자루의 무게만 자그마치 1톤. 잘못해서 덮치기라도 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트럭에 실린 천일염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려 창고를 떠나갑니다. 도착한 곳은 소금 가공 공장. 그런데 실어온 천일염을 공장 안으로 들이는 게 아니라 공장 뒤편 왠지 구석지고 으슥해 보이는 곳으로 가져가는군요. 서둘러 자루를 펼쳐 내용물부터 확인하는데요. 간수가 잘 빠져서 네. 뽀송뽀송하네. 아주 좋아요. 저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더 순수한 소금을 만들려고 이제 도자기 가마에 굽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전통 도자기 가마에 천일염을 넣어 구울 예정인데요. 안에다 소금을 그 자체로 넣는 게 아닙니다. 전용 그릇에 천일염을 일일이 담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천연 마늘 소금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 도자기에 보여지만 소금이 이 간수가 잘 빠지고 고열에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인체에 필요한 성분만을 남기려 천일염에 열을 가해 만드는 구운 소금. 그 일종으로 기존의 주겸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선 천일염을 도자기에 넣어 굽는 도염을 만듭니다. 이것이 간수 빼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게 흙그릇인데 수분을 덜 빼고서 구우면 이게 압이 걸려가지고 터져요. 근데 이게 간수를 바싹 해서 이렇게 구우면은 잘 구워지고, 예, 수분이 없으니까. 도자기에 소금을 쌓고 똑같은 그릇을 덮어서 소금을 꽉 눌러줍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 작업 같지만 다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소금이 다 삐져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가득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무작정 힘으로만 눌러도 안 됩니다. 손의 감각으로 완성하는 작업. 들어봐. 오케이. 이게 뚜껑은 요 깨진 걸로 항상 이거 깨지면 안 되잖아. 이거. 소금 그릇이 쉽게 깨지기 때문인데요. 담으실 때 금단 거 이거는 뚜껑으로 쓰는 거예요. 뚜껑. 이거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한번 부면은 5번밖에 못 써요. 대여섯 번 사용하면 깨져버리는 소모품인데도 숙성한 황토 반죽을 물레에 돌려 하나하나 빚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지 못하는데요. 하루에 많이 만들어야 한 3, 40개 정도? 기계에서 찍는 거는 카팅을 해서 탁탁 기계에 들어가서 탁탁 찍는 그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손이 수십 번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는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거든요. 다시 약 일주일간 건조를 거쳐 1200도의 온도에서 15시간을 구워야 완성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게 특징이죠. 간수를 흡수할수록 물러져서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소금 그릇은 무엇보다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하나에 2.5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몇 그릇이나 담아야 돼요? 저희가 가마 하나당 12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마가 2개니까 240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직원분들 한 4-5분이 시작하면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소금 담는 시간만요? 예. 그릇에 소금 담는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째. 이거 은근히 허리 아프다니까, 이거.
작업자들도 서서히 지쳐갑니다. 진짜 이거 없어. 아, 진짜 이거. 아유. 손 좀 쉬고 해. 힘드세요? 예, 아유, 너무 힘듭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계속 저 신경 써야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루의 소금 높이가 낮아져 퍼내기가 고역인데요. 그렇게 작업자들의 소금과 한판 씨름을 벌이는 동안 어느새 1톤의 소금이 모두 그릇에 담깁니다. 자, 이제 소금 담긴 그릇을 도자기 가마 안에 들이는데요. 이때가 도염 작업 중 가장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불의 온도가 800도 이상 올라가면 이 흙이 누글누글해져요. 그러면 약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쌓아야 돼요. 가마 안에 소금 그릇을 쌓는 일은 작은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정밀한 작업. 조금만 수평이 틀어져도 애써 쌓은 것들이 거센 불길을 못 견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 작업자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마치 돌탑 쌓듯 그릇을 정성으로 쌓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가마에 불을 피울 수는 없답니다. 출입구를 막아야 하죠. 먼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요. 겉에 황토를 발라 틈새까지 꼼꼼히 메우는데요. 균형을 잘 안 막으면은 작은 틈새가 이 온도 전체를 갖다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잘 막아줘야 돼요. 도염을 만드는 것은 하나하나가 이들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돌과 흙 대신 나무를 다룰 차례. 전통 도자기 가마에 연료로 쓰일 나무가 도착했습니다. 좀 길어도 되죠? 네, 이기가 돼야 돼요. 봉통이라 불리는 아궁이 안에 통나무를 넣는데요. 개당 80kg에 달하는 통나무를 통째로 쌓느라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닙니다. 나무 쌓기가 굉장히 힘들은데 이거를 잘 쌓아야지 불이 맨 처음에 화력이 좋아요. 소금 그릇 쌓는 게 까다로운 일이라면 이건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요. 하나, 둘, 됐습니다. 나무 넣어주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유,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나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적고 작업 공간이 이렇게 힘들죠. 아궁이 입구가 비좁은 탓에 주저앉아야만 나무 넣기가 가능합니다. 옹이 걸렸어. 옹이 걸렸어, 사장님. 걸려야 돼. 오케이. 몸을 굽힌 채로 나무를 쌓다 보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기 일쑤. 흙먼지, 나무가루에 목이 톡톡 막히죠. 그 가느다란 거 있으면 더 줘도 돼요. 지금 넣은 거 마냥 가느다란 거. 석가래. 여기는 네. 나무가 얼마나 들어가요? 나무가 여기 맨 처음에 입구에 넣을 때 한 300kg 들어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 떼려고 그러면 한 4톤 나무가. 아이고, 됐어요. 됐습니다. 드디어 아궁이가 꽉 찬 모양인데요. 소금 구울 때 쓰는 뗄나무는 그 종류와 양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저희는 육성 소나무를 쓰고 있는데 한 3년에서 5년 말려요. 이게 소나무예요. 이게 소나무고 이쪽 게 참나무고. 참나무하고 이게 섞어떼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나무예요. 이것도 한 3년 정도 말려야 돼요. 말려야 화력이 좋아요. 네, 소금을 굽는 일은 무엇 하나 마음처럼 서두를 수 있는 게 없군요.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할 모양인데요.
새우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나무 소금 구우려고 불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궁이에 잔가지를 모아 불 뗄 준비를 마친 작업자. 드디어 가마에 불을 지핍니다. 오, 불이 금방 번지는군요. 오늘은 기압이 고기압이라 지금 불이 잘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온도가 잘 올라가요. 소금도 아주 잘 구워지고. 근데 이렇게 새벽에 불 지피시는 거예요? 새벽서부터 해서 저희가 짧게 했을 때 14시간대거든요. 아침 일찍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 오후 10시나 11시 정도에 끝납니다. 아궁이 불에서 시작된 열기가 약 35m 길이의 기다란 가마를 지나가며 전체를 데우고 가운데 칸에 든 소금이 그 열에 서서히 구워지는 원리. 온도별로 이게 변화가 있어요, 소금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간이 많이 가는 게 밥을 할 때 뜸 들이듯이 천천히 오래 가야지 이 소금에 그 아주 순수한 맛이 납니다.